나날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지수, 그 상단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권가에서 그리고 해외 IB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일색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심술에도 불구하고 갈 길 가는 우리 증시, 더불어 간밤 미증시도 관세 목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경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위험 자산으로 대변되는 성장주들, 반도체와 비트코인 중심으로 한 또 급등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한 차례 더 플러스 알파를 얹어줄지 기대감 가져봅니다. 자, 그럼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의 양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본다면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강세 움직임, 엔비디아는 $160를 넘어서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도달을 했죠. SK하이닉스 2%의 상승으로 동조화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언팩 행사 열었던 삼성전자는 0.8%가량의 상승을 보입니다. 최근 어닝 쇼크 딛고 자사주 매입 소각 내용으로 6만 원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데요. 언팩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주가 상방 이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아래쪽으로 LG엔솔, 에코프로-BM, 에코프로 상승 움직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반영되나요?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2.7%의 상승으로 프리마켓 시세에서 주목되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대, 기아 지지할 듯 말 듯 위쪽으로는 뻗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의 대표적인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많이 억눌려 있습니다. 오늘은 SK증권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으로 상법 개정한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3, 4의 움직임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방산 쪽 살짝 쉬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약보합권 등락,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성장주단에서도 분위기가 상승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한화생명이 9%의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보험주들 다시 한번 힘받아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화그룹주의 경우에는 한화투자증권이 비트코인 급등과 관련해서 가장 또 밀접한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2.8% 올라갑니다. 간밤 비트코인은 11만 2천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움직이는 우리기술투자도 8% 급등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오늘도 가네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어제 대장주로 새롭게 가름했던 NHN, KCP가 6% 가깝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쪽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서 어제 강한 랠리를 보였던 롯데지주 가고 있고요. 반도체 단에서는 제주반도체, 미래반도체, 조금은 반도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볍게 튀는 쪽이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일단 우리 시장 점검하고 가시죠. 해외 IB 쪽에서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단에서의 이머징 혹은 선진국 시장 안에서의 자산 배분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과 그리고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사려 한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중국을 줄이고 우리를 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여지가 크다라고도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자회사인 모닝스타 웰스 쪽에서 지금 중국 주식을 매도해서 한국 주식을 늘리려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 기대감은 바로 아시다시피 정책 모멘텀에서 기인하고 있죠. 한국의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다면서 상법 개정안 수혜 움직임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우리 증시가 11에서 12%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의 S&P 500이 연간 10년 동안 보여줬던 성적표 아닌가요? 이처럼 우리 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재평가의 시작점으로 보는 해외 IB들의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스켓에서도 AI의 붐, 그리고 상법 개정안의 수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붐과 관련해 기술주들, 다른 기술주 대비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확연하게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 안 그래도 기대감이 큰데요. 같이 보셔야겠고요. 외신에서도 주목 많이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났던 그 4, 5월 전후에 글로벌
자금이 4조 원 규모로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스에서도 계엄 이후에 우리 시장이 완전히 급변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며 이재명 효과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약속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막 상법 개정안 법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앞으로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수년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 안에서의 등락률을 보면 확연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과제와 긍정적인 전망을 조명하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YTD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경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같이 견줄 수 있는 쪽은 홍콩 항생, 독일 닥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가 작년부터 해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미국과 함께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는 항생 지수도 뒤따라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법제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하반기 코스피 밴드 수정해야겠어. 2차 수정으로 상단을 더 높였습니다. 3,550. 배경은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법제도의 변화를 통해 바뀐 부분에 있습니다. 배당 성향의 개선, 자사주 소각, 고려, 반영하면서 상단을 높였다고 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지가 더 있어? 라는 데에서도 룸을 더 열어놨습니다. 4분기의 금리 인하,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반영된다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다. 오늘 7월 금통이 열립니다. 하반기 통화정책의 경로와 관련돼서 힌트가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차례 힌트를 받아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환율의 움직임 속에 외국인까지 어제는 팔았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이 바이코리아와 함께 상단 더 열어볼 수 있겠죠. 기분 좋게 3,200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사흘째 랠리 그리고 플러스로 오늘 나흘째 랠리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 좀 많이 턱에 찰 만큼 잘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자고 일어나 보니 기술주가 도와줍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달려가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16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시총 규모로 봤을 때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시총의 1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밀어냈고요. 장중 4조 달러 돌파, 이 부분은 종가 기준으로 마켓캡 나온 거라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은 1.8% 올라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시장 주도 경로 간단하게 짚고 가보면 지금 6월 달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더 강하게 올라온 감이 있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대중 규제로 인해 많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봤는데 지난 분기에 있어서도 한 45억 달러 정도 손실, 다음 분기인 이번 2분기 성적표에서도 80억 달러의 손실 나올 것 같아라고 집계를 했고 앞으로는 집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블랙웰과 관련된 경로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 들어서면서 두 자릿수 그리고 YTD로도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6월의 상승분이 전체 상반기에 상승 움직임을 이끈 것으로 확인됐고요. 1년 동안에 24%,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점 경신하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들을 기후로 입증해내면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6월 2조 달러, 3조 달러, 가파르게 4조 달러까지 돌파한 그 이후까지 기대감이 큰데요. 이제 8월 27일에 다음 달이죠. 2분기 성적표 공개가 됩니다. 총수익이 한 450억 달러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직전 분기에 441억 달러였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과 관련된 경로에 대해서도 시장은 의구심을 품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고행진하고 있는 이 움직임. 결국은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 종목들을 기분 좋게 찾아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에서 뚜렷하게 보지 못했던 분위기가 사실이었었거든요. 오늘은 조방산이 쉬고 다시금 반도체가 달려가게 될까요? 지금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투자뉴스 7에서 잘 정리가 된 HBM 밸류체인 빌려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증착 장비 그리고 어닐링 장비. 사실
사실 레거시와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반도체단 안에서 소부장은 아주 강한 랠리를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몇몇 종목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후공정단 안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움직임 보시면 7%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만 5천 원 움직임으로 지금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시세를 반납하기보다는 고점을 계속 유지해주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프리마켓 시세에서 워낙 뛰었던 종목들이 본장에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오테크닉스가 소부장 안에서 오늘 주도주 역할을 해줄 것인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최근 EUV 관련해서 블랭크 마스크 안에 FST, SNS텍도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바닥권에서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도록 하죠. 지금 시세 볼 수 있을까요? SNS텍은 5.6%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화비전과의 싸움 움직임 안에서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계속 양분되는 움직임 속에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오늘 2.4% 올라가면서 하이닉스의 2%만큼이나 함께 상승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HBM의 봄, 작년 딱 7월에 고점이었었잖아요. 다시 재현되나요? 그럼 지금부터 챙겨봐야 될 종목 잠시 후에 골라보겠습니다. 다음은 IT라는 큰 틀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폴더블 1위인 이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언팩 행사가 쭉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2022년 8월 이후로 3년 만에 뉴욕에서 열린 거거든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건 갤럭시 Z 폴드, 플립 Z7 그리고 워치 8까지 시리즈가 쭉 공개가 됐습니다. 달라진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바 형태의 기본 스마트폰만큼이나 얇아지고 가벼워졌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폴더블 폰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한 번 쓰면 계속 쓴다라고 하지만 다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게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화의 길을 열 수 있을지 이번에 얇고 그리고 더 가벼워진 이번에 폴더블이 대중화의 시장을 열게 된다면 분명히 전체적인 폴더블 시장에 트리거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 오늘 갤럭시 언팩 행사와 관련된 보도를 다루면서 이 부분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애플이 2027년을 목표로 폴더블 아이폰을 준비하는데 이번 언팩 행사가 유의미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중화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좀 약하다.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얇고 가벼워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대중화의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아이폰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폴더블 관련주 위쪽에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가져와 봤고요. 폴더블 아이폰 관련주로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UTI, 이녹스 첨단 소재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공급망으로 명확하게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과제로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중국 업체 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지금 LG 이노텍이 지금 예상 호가로 들어오네요. 프리마켓 시세도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상 체결가로도 3% 가깝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공급망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시점일지 잠시 후에 같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마켓 시세에서 튀었던 종목들 한 판에 좀 정리를 해봤고요. 비트코인 11만 2천 달러의 최고치 경신, 더불어서 법 제도화의 변환을 통해서 1대1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 변화도 함께 나타나면서 오늘 이 수급이 양분될지 같이 갈지 움직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가 보면서 전략 자리 옮겨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수 호가 들어오는데요. 기분 좋네요. 3,146이라는 몇 년 동안 못 봤던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상 연중 최고치 오늘도 경신 움직임이 나올지 코스닥은 796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수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두 분과 포인트 맞춰보겠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해주겠죠? 김 대표님,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의 돌파, 하이닉스에만 힘 실어주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HBM의 붐이 다시 재현된다라고 확장하는 의미 가능한가요?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정체성 우려감이 일부 존재했지만은 유럽이라든가 중동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큰 성장, 수주가 일단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당연히 지금의 이 시장 포커스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무게감이 많이 쏠려 있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중국에 대한 매출 부진이 SK하이닉스한테는 중국 비중이 워낙에 지금 적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체인 라인들을 계속 주목해보지만은 그래도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추려낸다면 ISC라든지 기존의 이제 이 HBM의 전수조사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켰던 테크윙이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지만은 일단 부진한 흐름에서 실적이 일부만 이제 컨센서스만 상회한다면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 동력이 있는 저평가 영역의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거기에서 대장격은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싼 쪽에서는 ISC나 테크윙 주목한다. 이정호 팀장님은요, 강한 쪽으로 계속 간다, 아니면 최근의 시장 분위기 봤을 때 김 대표님처럼 좀 싼 소부장을 공략한다?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말씀해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신고가까지도 갱신하는 모습가 나오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제 4조억 달러가 됐다는 뉴스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반도체가 강한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보다는 엔비디아 밸류체인 쪽, SK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이 좀 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한 쪽으로 더 강할 거다. 관심주가요, LG전자입니다. 네. 이거 어떤 포인트로 잡아오신 거예요?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안 좋게 나왔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엔비디아랑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애칭 냉각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큰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엔비디아랑 같이 액체 냉각 테스트를 한다는 부분은, 액체 냉각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GPU를 액체에 담그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성능이나 이런 보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본다면 LG전자가 이때까지 조금 시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라고 본다면 AI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공존행동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G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주가 키팩터가 이제 실적에서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바뀔 가능성을 봐주신 거거든요. 네. 그럼 어디까지 반등 보세요? 목표가는 89,000원. LG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좀 재미없게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절 라인은 7만 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목표가 89,000원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장시작전 예상 체결가에서도 어제 급등했던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 개별주 안에서는 인포바인, 롯데지주 이쪽으로 급등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어제 역사적으로 또 한 번 자사주 의무화 소각과 관련된 내용이 법안 통과가 법안 의결 소식이 나오면서 반가운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세론으로 봐야 되나라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정호 팀장님, 어떤 대응으로 지금 종목을 추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워낙 근데 나오자마자 급등 랠리가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연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잘 올라갔던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 이쪽은 어떻게 보면 자사주 소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
증권사 뭐 이런 테마도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는 거는 약간의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알겠습니다. 너무 따라가기에는 지금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본장에서 더 기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다음은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달리는 스테이블 코인 NHNKCP가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올라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의 상승 움직임 기대가 되는데 프리마켓 시세에서 좀 윗꼬리가 달려서 이거 손바뀜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간밤에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김 대표님, 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이 안에 오늘 수급 쭉 빨아들이게 될지 종목 어떻게 선택할까요? 지금 보면 우리 기술 투자가 9%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서클의 수익이 절반 이상이 코인베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수익 구조가 나타났고 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에 이제 입법화를 예정하지만은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플랫폼에 대해서도 사실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그리고 뭐 하나증권 이런 이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당분간은 또 그런 바톤을 이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 피지 업체들에게도 동반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NHNKCP도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가져가자라고 보고 있고 핵심은 그래도 인프라 투자 쪽에서는 LGCNS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심주 간략하게 드릴게요. 지금 화장품주 가져와 주셨는데 아마존 타격 없나요? 지금 더 갈까요? 그 타격보다는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선크림에 대한 수출 호조 그 두 가지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ODM으로 주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콜마 중심으로 더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수급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8만 원까지의 여력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심주까지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수 잠깐 볼까요? 지금 3,148선의 움직임으로 0.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0.8%로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은 시총 상위주에서 힌트가 나오는데요. 하이닉스가 한 1% 상승으로 프리마켓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본다면 알테오젠이 지금 호가 부근에서 2.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의 강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문 열고 전략 자세히 보겠습니다.